2005년 상속세. 오히려 안 달라져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상속세는 많이 내고 추협할 때 돌려받는 것도 못 받아요. 아, 이거 억울한데요? 제가 권해드린 게 뭐냐면 굳이 하지 말라. 상속재산가액이 한 이하다. 그러면은 상속세가 낮습니다. 금액이 넘어간다. 증여를 고민하는 게 다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셀코TV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탐나는 재테크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좋지만 돈을 잘 지켜내는 것도 이 재테크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05년 상속세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이 뭡니까? 오히려 안 달라져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속세 개편 전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오케이, 가상자산 뭐 세금 유예 오케이. 예. 이제 상속세 얘기 한참 하다가 갑자기 이제 계엄령이 나가지고 이게 유야무야 돼가지고 이제 개편이 안 됐죠. 그래서 사실 아직도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4년 10월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연명 치료하고 있는데 한 6개월 보라고 하더라. 그러면 25년에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속세 개편이 한참 잘 되고 있다. 이거 되면 공제액수 올라가니까 상속세 몇 억은 줄어들 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편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 4억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개편이 되면. 근데 개편이 안 되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상속세는 바뀐 게 없으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4억을 손해보는 느낌? 예, 뭐 그렇죠. 이런 거죠. 예. 그러게 여야가 얘기를 나눴고 정부도 얘기 나눴는데 안 되니까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게 정말 애석한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죠. 그런 게 또 있어요. 정권 바뀌면서 왜 1가구 2주택까지는 뭐 그렇게 뭐 과세하지 않겠다 이랬다가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것도 결국 예. 폐지 안 되고 그러게 네, 되니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 2주택 바뀔 걸 알고 산 분들이 나중에 소급 될 거야 이랬는데 소급이고 뭐고 바뀌질 않는데 맞습니다. 그죠? 그런 예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세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지금 딱 2025년이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정 지역은 안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애매한 게 상속세를 내는 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지역 가격이 또 올라가요. 네. 이게 약간 좀 양극화돼 가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뭐 2016년 12월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5억 6천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일괄 공제 한 5억 원 제하면 한 600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 뭐 그 정도는 뭐 내지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KB 시세가 24년 11월에 한 12억 5천만 원이더라고요, 서울이. 그러면 5억 공제하고 상속 펼쳐지면 대부분 이 정도 생각하세요. 집 한 채 있으니까 한 2, 3천만 원 내겠지. 뭐 얼마나 내겠어 하시지만 한 1억 6,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7배나 늘어나는데 이게 갑자기 세금이 1억 원대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그때 좀 와닿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억 단위가 딱 되니까 대출부터 생각하시고 아니면 이 집을 급매로 팔아야 되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있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고액 자산가분들 이제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이거를 기준시가로 신고를 해도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제가 최근에 예를 말씀드리면 한 40억 정도 기준시가로 신고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상속인과 좀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높게 신고를 못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감정평가사님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하고 여쭤는 봤었죠. 그게 이제 90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신고는 기준시가로 들어갔지만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거는 시가랑 차이가 너무 큽니다. 감정평가 하겠습니다. 근데 불과 5개월이었는데 가격이 얼마로 뛰었냐면 처음엔 140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빌딩이나 이런 신축하시는 데서는 대출을 많이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담보대출 때는 감정평가를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가격이 존재를 하니까 상속을 받는 분들은 이걸 내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 가액이 이미 설정돼 있으니까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결국은 한 118억 정도, 120억 정도로 불과 5개월 만에.
근데 어떤 경우가 펼쳐지면 120억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40억을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80억이 증가됐는데 상속세를 얼마 더 내야 되냐면 40억을 더 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 건물을 갑자기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 그게 가격이- 연부연납을 하더라도 그래도 연마다 아. 그 연부연납 쪼개내는 것도 이자가 3.5%거든요. 네. 그럼 40억에 3.5%면 와, 연 이자만 어마어마하네. 1억씩. 그분은 지금 팔 수밖에 없네요, 이거. 네. 그러면. 문제는 이게 이런 경우까지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이건 시장에 아무리 싸게 100억에 내놔도 아무도 안 산다. 이야.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시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속세는 많이 내고 취업할 때 양도세 차손 나지만 돌려받는 것도 못 받아요. 아, 이거 억울한데요? 억울하지만 이 케이스가 요즘 많아요. 그래요? 그 강남에 왜 갑자기 금매 나오고 이러는 게 이런 경우가 많겠군요. 상속금매가 정말 많은 게 세금을 우선 낼 수가 없어요. 갑자기 6개월 만에 이 금액을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황당하죠, 사실은. 조사 끝나면요, 한 달 이내에 내야 돼요. 어허. 아까 그분 40억, 한 달 이내에 40억을 내야 돼요. 야. 이거 환장합니다, 진짜. 못 내요. 그러니까 결국 연변납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을구의 그 국세청이 그걸 담보로 잡아요. 그렇죠. 담보로 잡죠, 그거를.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말 실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을구가 그러게 뭔가 국가 국세청 세무서에서 이걸 잡고 있다.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찜찜하죠. 아니 요즘 이런 거 세금도 못 내는 사람이네. 그렇지. 아무리 해명을 해도 아니 당신 세금 못 내서 압류당한 거 아니냐. 내 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냐. 이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실무에서는 좀 다른 일이. 진퇴양난이네. 네, 맞습니다. 결국은 고액의 세금 네. 이것 때문에 막 금매 내놓지만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기존에는 뭐 디벨로퍼나 이런 분들이 아, 좋은 금매 있으면 제가 살게요. 뭐 이런 소개 좀 시켜주세요 하셨는데 요즘은 말씀드려도 아휴 안 돼. 돈이 없어. 근데 좋은 위치의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네. 요즘에 이 건물들은 잘 안 팔린다. 그렇죠. 환가성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속인들이 다퉈요. 아, 형제간에. 네. 그러니까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 좀 좋아지면 네. 그때 팔자. 근데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하고. 정답. 나는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 아니면 내 지분을 사가. 아, 그렇지. 네. 아니 근데 그거 살 돈은 없어. 어. 아니 그럼 난 팔 거야. 그러면 결국은 형제 한 명이 힘들다 그러면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금매로 내놔요. 근데 미치죠. 나는 손해보고 파는 거니까. 근데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또 케이스가 펼쳐집니다. 금매로 내놓고 팔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랑 납부는 6개월인데 3개월 이내 금매로 팔았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 자금을 실수를 하신 거예요. 바로 나눠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바로 급하다니까 원금을 싸준 거예요. 세금 안 내고 상속세 안 내고 그렇죠. 그거는 그 받은 돈만큼 내는 게 아니고 뭉뚱그려 내는 건데. 맞습니다. 네.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달 돼서 자 우리 이제 상속세 내야 되니까 돈 돈을 걷어. 이제 다시 걷자. 오빠 미안해 나 돈 다 썼어. 황당하죠. 근데 상속세는 연대 납세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만큼을 총액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오빠란 분이 받은 것보다 상속세가 낮으니까 자기가 결국 더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네. 진짜 그런 일이 펼쳐져요. 자기 파산 신청해. 이번에 사실은 상속세 개정안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게 이거였잖아요. 그가 통합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받은 만큼 과세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됐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는 이게 합리적인데. 이게 합리적이에요. 네. 모든 OECD 국가의 대부분은 이거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라면 상속세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주 큰 개편이라서 나 별거 아닐 것 같은데. 하더라도 결국은 한 3년에서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돼요? 네, 왜냐하면 인별 공제액수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인별로 받은 만큼 얼마의 공제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개편이기는 해요. 그러면 증여세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증여세도 네, 바꿔. 그러니까 상속세나 증여세를 다 바꿔야 되니까 아, 그런 거예요. 아주 쉽지 않은 개편이라고. 아, 근데 요즘에는 지금 증여세 말씀하셨으니까 상속하고 증여하고 뭘 더 선호하세요? 또? 상속세 개편이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게
뭐 일괄공제 5억 원, 그러니까 누구나 돌아가셔도 5억 원은 빼주겠다. 근데 그거를 뭐 8억 원이냐 10억 원이냐.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적으로 5억 원을 빼줬는데 이걸 10억 원으로 높여주겠다. 그렇지, 이걸 기대했잖아요. 네. 네. 이 두 가지 개편이 만약에 되면 제가 권해드린 게 뭐냐면 굳이 증여하지 말라. 상속세 개편을 전제로.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공제가 돼서 본인의 상속재산가액이 한 20억 이하다. 그러면은 상속세가 낮습니다. 속된 말 진짜 말씀드린 계산해보면 상속세가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막 증여받으면 증여취득세도 막 중과세 맞아요.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증여가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특히나 뭐 특이한 형태들이 있거든요. 증여가. 최근에 증여 이슈가 이제 상속을 떠나서 뭐 양도소득세, 뭐 손피에 대해서 뭐 양도소득세 많이 내게 하겠다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증여로 가져가세요. 뭐 이런 것들이 나은 상황은 있지만 상속세 본인 재산에 맞춰가지고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봐야 되는데 세율이 40% 넘어간다 본인이. 30억 넘으면 50%라고 네. 했죠? 10억 넘어가면 40%. 10억 넘어가면 4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냐면 재산가액에서 채무 다 빼시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배우자 공제? 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빼보신 금액이 10억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분은 증여를 고민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세율이 이미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가액에 비례해서 본인이 증여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를 조금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증여 말씀하실 때 특수증여, 이제 이를테면 주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요즘에는 가상자산 이런 문의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 얘기를 드려보면 생각보다 코인 진짜 많습니다. 물론 이제 코인이 약간 지금 주춤하긴 한데 불장이 한번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 리플이란 코인 있습니다. 네, 리플. XRP로 바뀌었는데 그거 저 트럼프가 사모으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다시 오르지 않았어요? 떨어지다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게 어떤 분이셨냐면 11월에 이분이 리플을 증여하셨어요. 근데 가상자산을 증여를 하게 되면 전후 1개월에 그 가액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1월에 증여를 하더라도 12월까지의 시세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리플이 그 당시 시점에 한 700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다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이게 한 달 새 700원짜리가 4,000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액을 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현금 증여를 뭐 1억 5천을 하고 그걸로 만약에 리플을 샀다. 왜냐하면 1억 5천 정도 증여를 하셨거든요. 이게 7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 1억 5천에 대한 증여세 한 9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내고 6억을 벌어가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코인으로 증여를 한 거예요. 리플로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럼 오른 만큼 내야 되네. 그렇죠. 그럼 평균액이 되니까 하하. 평균액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2배가 되더라고요. 딱. 그러네. 한 3억 정도가 돼서 증여세가 한 5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업자 입장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에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증여세는 한 4배 정도 더 내는 한 4천 정도 나온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으면은 오히려 현금을 주고 그걸로 코인을 사게 해라. 근데 떨어질 것 같으면 오히려 그 코인을 증여를 평균액이 낮아질 테니까. 이게 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어렵죠. 글쎄 말이에요. 주식은 이게 이제 전후 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올라갈 것 같으면 현금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주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 증여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속 증여에 대한 얘기를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 알아봤는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정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필요하고요. 탐나는 일상 쇼핑몰에서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 시켜줄 아이템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